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가 되겠는데요. 이날 상승 출발은 했지만 결국에는 정치 우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에 짓눌리게 되면서 전강 후약의 패턴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체크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사면 초과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를 해왔던 이런 상원 의원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고용과 관련해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도 볼 수 있겠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렸던 하루였고요. 마지막으로 TSMC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야말로 AI와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본 TSMC의 어닝 얘기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는 또 특징주들이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기술주들 중심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차별화 장세는 나와줬습니다. 브로드컴, 여기에 또 대표적인 주인공이 되겠고요. 테슬라는 이날 장중에 호재와 악재 속에서 시달리게 되면서 강보합 정도의 마감, 그리고 애플과 그리고 2거래일 연속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메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주요 이슈들 6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반도체주가 반등했다라는 그런 관점, 단기적인 그런 악재를 해소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악재, 바로 이 노사 교섭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재개가 됐다는 움직임. 그리고 어제 FNF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영국에서 피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맞대응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부산이라든지 관련된 CGV와 같은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알아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3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목표가에 대한 변동성은 없지만 이제 모멘텀 중심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합병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좀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코멘트 들어보고요. 그다음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화물로서 살아 움직였던 그런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그쪽에서 나온다라는 내용과 여기도 또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클린룸 만드는 회사입니다. KN솔인데요.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키워드 액침 냉각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좋았는데 후반이 안 좋았던 그런 3대 지수였습니다. 기술주들의 반격이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바이든과 관련된 악재 그리고 고용이 부진했고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경기 위축 속에서 정치 이슈로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됐었던 3대 지수였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임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편에 서서 대선 완주 입장을 지지해왔던 민주당의 지도부도 후보 사퇴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ABC 뉴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연임 도전을 끝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슈머 원내대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지명 절차를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렇게 상원과 하원이 사퇴 촉구로 손을 잡은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 하원 의원이 통수권자로서 지도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확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을 하자 거친 표현과 함께 강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 지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기 우려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게 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상회했고 직전주의 수정치도 모두 다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부진함이 있었던 것은 바로 2주 이상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었는데요.
186만 7천 건으로 역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주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냉각 신호들이 좀 나오게 됐다라는 게 시장의 좀 분석이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스튜어트 폴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은 올해 하반기 계속 상승해서 연말에는 4.5%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별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바로 TSMC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올해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한 2,478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시장 분석업체 LSEG가 애널리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순이익 추정치가 2,361억 대만 달러였었는데 이것 또한 뛰어넘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둔 TSMC의 호실적은 AI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수혜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4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오픈 AI와 함께 새로운 AI 칩을 만들 것이다, 그런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은 종가 기준으로 2.9% 오르면서 장중에 이 전체적인 기술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160달러 52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시간 외에도 1%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 호황제가 많고 힘든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음봉 마감이죠. 249달러 23센트인데 호재는 기가 상하이 공장 가동률이 100%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악재는 유럽 판매가 부진했고 유럽에서의 점유율도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가의 단위로는 0.5% 오르니까 그래도 약간은 호재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 보겠습니다. 좀 많이 밀렸습니다. 2% 조금 넘게 밀렸는데요. 224달러 18센트입니다. 이 TSMC 쪽에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세부적인 사항 중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매출 얘기가 있었는데요. 좀 둔화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게 되면서 아이폰에 대한 그런 악재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애플, 오늘 시간 외에는 그래도 0.3%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M7 기업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 상승했습니다. 밑꼬리 달고 올라갔죠. 475달러 85센트가 되겠는데요. 스마트 안경과 관련해서 출시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안경 제조업체인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현재 협상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탄력을 받습니다. 3% 올랐고 이 안경 제조업체 역시 1.5% 상승을 동반해서 해줬습니다.